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는 봤는데 그거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와 함께 메타버스 투어를 떠나며 메타버스의 A부터 Z를 함께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전 메타버스 뜻도 모르는데요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강의를 알차게 구성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 저희가 다룰 주제는 메타버스 떠오르는 가상세계입니다. 제목 그대로 요즘 뉴스, 기사, SNS 어딜 들어가셔도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과연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실존하지 않는 세상을 뜻합니다. 아마 단어의 뜻을 들으신 후에 이미지를 그리셨다면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가 덧입혀진 증강현실 세계, 두 번째는 현실의 모습을 디지털 세계에 공유하고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세계, 세 번째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거울 세계, 마지막은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고 예측되고 있는 가상 세계입니다. 먼저 증강현실 세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세계는 현실의 배경 또는 이미지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원리로 구성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포켓몬고 게임과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있습니다. 포켓몬고의 경우 카메라 속 현실에 포켓몬 캐릭터가 나오며 캐릭터를 수집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출시 당시 엄청난 붐이 일어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최초의 드라마로 눈에 착용하는 증강현실 렌즈를 통해서 넥스트라고 불리는 증강현실 게임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은 라이프 로깅 세계입니다. 라이프 로깅 세계는 자신의 삶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또 공유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 중이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소위 SNS라고 불리는 것들이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 속합니다. 본인의 삶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역할만 한다면 모두 라이프 로깅 세계 메타버스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이름 그대로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것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구글 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모두 거울 세계 메타버스에 속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도로, 건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모바일성으로 구현시켰고 실제와 같은 거리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울 세계에 지도가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상세계입니다. 아마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듣고 가장 많이 떠올리신 이미지가 가상세계일 거예요. 흔히 SF 영화나 드라마 등 최근에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매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상세계란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으로 시대, 문화적 배경,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가상현실 속에만 존재하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 예시로 해외 메타버스 플랫폼인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플랫폼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2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라고 일컫는 것들은 모두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플랫폼들입니다. 가장 많이 접하셨을 네이버 Z의 제페토가 대표적인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의 예시입니다. 네이버 Z는 제페토뿐만 아니라 최근 잽이라는 프로그램도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은 베타 버전이지만 최근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받으며 제페토와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페토의 경우에는 현재 수익화 모델이 만들어진 만큼 많은 분들이 제페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면서 수익도 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SKT의 이프랜드도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페토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집중하는 것에 반면하여 SKT의 이프랜드의 경우
세미나, 회의 등 대규모 강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애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NC소프트의 유니버스 또한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제페토, 이프랜드와 다르게 연애 사업에 조금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 가지 모두 다 떠오르는 메타버스 국내 플랫폼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여드린 세 개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로블록스의 경우 엄청난 이용자를 거느리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직접 게임을 만들고 유저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제페토의 유저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외에서는 로블록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연령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 전망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또한 2D 캐릭터를 이용하여 색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게더사의 게더타운 또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3D 캐릭터를 떠올리시겠지만 2D 감성을 살려서 게더타운만의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최근 많은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메라가 뜬다는 점을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시켜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회의, 가상 사무실에 많이 요즘에 이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도 최근에 인정받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 이미 플랫폼 내에서 여러 번의 연예인들의 공연을 거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방탄소년단의 방방콘이라는 콘서트 또한 포트나이트 내부에서 개최된 바가 있는데요. 엄청난 분들의 인기를 끌면서 최대 접속량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명한 DJ들의 공연 또한 포트나이트 내부에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메타버스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여기 제가 제시드린 것 말고도 메타가 만든 메타버스, 호라이즌 월드 등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국내 국외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을 주제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메타버스 투어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